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고졸 채용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에서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 무관하게 인턴 모집하고 있고요. 오는 6월 17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이 결정된 분들은 채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서는 5월 7일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생태원에서는 본원, 습지센터,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등에서 근무할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을 쌓은 분들 가운데 만 34세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능률협회에서는 경영자 교육본부의 사무보조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에 제한은 없고요. 문서 작성 능력이 우수한 분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5월 15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행정과 기능 분야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닐 경우 지원 가능하고요. 행정 업무 보조와 시설 관리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2부에서는요. 스피치 컨설턴트 윤스피치의 윤소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대표님 2019년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5월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바쁜 달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눈 깜빡하면 또 네. 6월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좀 취준생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시나요? 지금 5월이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과도 가장 밀접한 내용인데 오. 면접이 많이 몰려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하루하루 뭐 날씨 좋아진 거,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날씨 뭐 즐길 겨를 없이 지금 면접 준비에 네네. 박차를 가하는 시간입니다. 5월.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정말 면접으로 좀 한 30분 인구를 네. 좀 꽉 채워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이었죠. 생각풍선을 이용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생각풍선을 활용해서 면접에 적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까지는 좀 기초를 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생각풍선 사용해서 유형별로 면접을 좀 준비해 봐야 할 텐데요. 우선 유형별로 면접을 준비해보면서 좀 심화 면접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화 면접 보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팁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이 취업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전형을 좀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서류 전형 거치게 되고 면접 전형 거치게 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서류로 좀 제출을 하게 되고 뭐 기업마다 NCS라든지 혹은 전공시험 등 뭐 이런 필기 시험을 치르기도 하죠. 그리고 1차에 합격을 했다. 라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2차에서는 면접 전형이 남아 있는데요. 면접 전형에서는 1, 2차 정도로 간단하게 끝나는 기업도 있지만 뭐 3차, 4차까지 심화 면접을 보는 좀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알아볼 면접 유형은 좀 심화 면접 형태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좀 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일반 면접도 아니고 심화 면접이라면 좀 더 어려울까요? 어떤 걸까요, 일단? 네, 심화 면접이라면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몇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 인터뷰 형식의 1:1 면접이라든지 1대 다 면접에 좀 익숙해져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것도 어려운데 여기서 좀 더 심화해서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어떻게 심화해서 보냐? 일종의 미션을 수행하는 면접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면접들을 저희는 좀 심화 면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NCS나 또 블라인드 채용이 요즘 대세다 보니까 네. 이런 면접을 보다 좀 어렵게 해가지고 진짜 배기를 좀 찾아야겠다 그렇죠.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다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네, 면접은 이제
이제 갈수록 좀 구조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무래도 직무 역량 중심으로 좀 뽑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질문이라든지 뭐 10분, 20분 정도의 면접으로는 말씀해 주셨던 진짜 배기 지원자를 네.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심화 면접을 좀 추가를 해서 좀 더 어렵게 면접을 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워낙에 우리 지원자분들이 또 고스펙이 많다 보니 그렇죠. 걸러내야 하긴 하고, 그럼 진짜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심화된 면접, 직무 역량을 바로 볼 수 있는 면접들을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심화 면접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공기업과 일반 기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기업은 공무원을 포함한다라고 보고 공공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죠.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들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면 진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단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와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일반 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좀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좀 창업을 준비하거나 프리랜서를 꿈꾸는 네. 친구들도 많은데,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심화 면접 같은 경우는 좀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좀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인성 직무 면접을 기반으로 심화된 면접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공사 면접들이 5월에 좀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기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면접과 서류 전형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한 곳들을 좀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공무원 연금공단,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LH주택공사,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좀 5월에 몰려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지금 한참 면접을 좀 준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기이다 보니 금융권도 좀 몇 군데에서는 채용이 좀 올라오고 해서 아마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채용이 올라온 것처럼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심화 면접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화 면접에도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떤 면접들이 포함될까요? 네, 기업마다 면접들을 네, 조금 더 네. 받아들으실까요? 예. 기업마다 이제 면접을 보는 형태들은 조금씩 다른데 크게 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나 되는구나. 네네, 네, 어떤 그래서 것들이 먼저 있을까요? PT 면접, 그리고 RP 면접, 토론 면접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PT 면접 같은 경우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PT 면접은 지원자가 직접 면접관들 앞에서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관들 앞에서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의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RP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화된 면접의 형태라고 네, 볼 수 네. 있어요. 롤플레잉의 약자인데요. RP 면접은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상황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문제 해결 방법을 발표 형식으로 했다면, RP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문제 상황이라든지 주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의 역할극을 수행하는 네네.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심화된 면접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PT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평소에 발표를 할 때도 이렇게 좀 PT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크게 막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이 RP 면접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RP 게임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좀, 역할극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흥미가 생기기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좀 어려운 면접 전형이기도 하지만 좀 재미있는 면접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네. 어떻게 하게 되냐면, 뭐 특정 물건을 주고 이걸 팔아보세요라든지, 그러면 지원자가 실제 쇼호스트처럼 물건이라든지 금융 상품을 팔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네. 네, 갑자기 그렇게 팔아보기도 네,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면접관 분께서 실제로 고객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불만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의 형태에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걸로 지원자를 평가를 했다면, 예. 이제 면접관이 실제 진상 고객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신입 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이 고객을 응대하는 것들을 역할극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면접관들이 굉장히 끝까지 이제 꼬리물기로 진상을 끝까지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의 인성도 평가하겠지만 직무 역량을 가장 간단하고 강렬하게 평가해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겠죠. 그것이 아마 RP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직무 역량 또 인성까지도 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계속 좀 짓궂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좀 그렇죠. 심화해서 막 이렇게 상황을 끌어가니까 정말 진땀을 흘리게 한 면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면접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토론 면접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토론 굉장히 많이 하니까 좀 익숙한 면접의 형태가 되실 수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토론은 조를 이루어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거나 토론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의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전 과정 자체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심화 면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굉장히 답답하다, 못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졸공채라든지 경력직 지원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전형이 네. 심화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성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심화 면접 이렇게 봅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고등학생인데 네. 이걸 똑같이 보나요? 그렇죠.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봅니다. 네. 네, 똑같이 보고요. 대신에 이제 고등학생인 걸 좀 감안을 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낮춘다거나 평가 기준을 낮춰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토론이 있는 곳은 실제로 토론을 보고 RP도 보고 PT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토론 면접 저도 예전에 아나운서 시험 때 한번 지역에 있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토론 면접을 좀 주셔가지고 응한 적이 있는데 한 8명 정도 이제 한 조로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주제를 주고 찬반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아나운서 이제 직군이잖아요. 네. 전부 다 사회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찬반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죠. 자꾸 정리를 하고 자꾸 사회자의 롤을 하려고 해서 결론이 안 8명이 다 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 면접은 정말 뭐 대학 졸업자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좀 임해도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면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특성화고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어렵게 또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면접이 좀 보기만 해도 전형 절차만 봐도 탁 겁을 먹을 만큼 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심화 면접을 보는 친구들은 공기업을 지원하거나 대기업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고 네. 그 중에서도 공기업이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 프리미엄 반이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심화 면접을 보는 친구들을 네. 선별을 해서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죠. 모아서 실제로 TF팀처럼 딱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사관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카이캐슬처럼 저와 같은 이제 제가 김주영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 그렇죠. 가는. 전적으로 믿고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준비를 하는 특별반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화된 면접의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면접을 다 봐주실 수도 없고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한다라고 볼 수 네. 있는 면접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심화 면접의 경우에는 100% 완벽하게 정답을 제시하느냐, 토론에서 내가 얼마나 멋지게 해내느냐, RP 면접을 얼마나 멋지게 해내느냐가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심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반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많이 준비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실력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력 차이가 아주 확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격증 많고 공부 잘하고 성적 좋고 한 친구들이 심화 면접을 잘 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준비를 한 친구와 준비를 안 한 친구의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심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뛰어들었을 때는 절대 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만 하면 어느 정도 실력 차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인 면접 전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만으로도 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면접에 좀 집중을 하면 좀 취업이 눈앞에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채용 공고문에서 어떤 심화 면접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공고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공단 지금 많이들 지원했을 텐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7급 사무직 3명, 기계직 1명
뽑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자격은 2020년 2월 졸업자 중에서 내신 평균이 2.0 이내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학교당 5명 정도 지금 추천을 받은 학교장 추천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류 통과하고 나서 면접 전형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3에서 5배수 정도 선발을 하고요. 면접 전형을 좀 꼼꼼히 봐야겠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을 PT 발표 면접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면접을 실무진 역량 면접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경영진 면접을 보는데 경영진 면접에서는 인재상이라든지 가치관, 기업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공무원 연금공단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아 이렇게 면접 보는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화 면접의 형태 중인 PT 발표 면접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기초, 우리 많이 들었었던 네. 이야기죠. 그래서 직무 역량을 평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과 종합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네. 앞서 봤던 채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천제였다면 이번에는 그냥 많은 친구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공개 지원 형태인데요. 추천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좀 보면 7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을 좀 보면 좀 굉장히 어려운 형태 중에 가장 상위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예. 먼저 직무 심층 면접을 봅니다. 심층 질문을 통한 직무 조직 적합성 역량 검증을 좀 하고 난 후에 PT 면접을 보는데요. 다행히 좀 친절하게 공사 직무라든지 사회 이슈 등의 제공 주제에 대한 준비를 한 후에 발표와 질의응답 형태로 된다라고 좀 친절히 설명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토의 면접까지 보는데요. 그룹 토의를 통한 문제 해결력과 참여 협조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 PT 면접, 토의 면접까지 심화 면접의 결정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좀 통과해야 합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삼 이제 공사 간 선배들이 굉장히 대단해지는 그렇죠. 시점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특성화고 학생들 지금 또 이 공사 채용 앞두고 열심히 또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심화 면접의 3대 유형 가운데 첫 번째죠. PT 면접부터 저희가 자세히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T 면접이 가장 좀 흔하게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PT 면접을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T 면접은 공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네. PT 면접의 형태는 개별 과제 발표인 경우가 있고 팀별 과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개별 과제 발표인 경우에는 주제가 발표되고 난 후에 지원자 혼자 준비 시간을 가져서 면접관들 앞에서 지원자 혼자 발표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팀별 과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팀별 과제인 경우에는 관련 주제에 대해서 조가 발표가 되고 그 조원들끼리 이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함께 거치고 발표도 함께 하고 평가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T 면접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가 좀 발표가 되고 나면 자료를 네. 준비하는 시간을 오. 주고요. 그리고 실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좀 진행이 되는데 단계별로 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주제 선정 단계인데요. 주제 선정 단계에서는 경력직이 아닌 경우에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주제가 공개가 됩니다. 네. 우리 일반 면접처럼 어떤 문제가 사실 나올지 사전에 알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제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 전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단계 자료 준비 단계인데요. 주제가 발표되고 나면 이제 개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줍니다. 발표할 자료를 좀 준비할 시간을 주고 기관마다 시간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내가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발표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죠.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준비가 다 되고 나면 발표를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고 한 약 10분 정도 질의응답 포함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야, 이게 주제를 이제 현장에서 주고 20, 30분 안에
막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까지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살인적인 시간이 아닐까. 내가 좀 평소에 익숙한 주제면 모르겠지만 정말 준비 못한 주제가 나왔을 때 그 막막한 마음이 어떨지 좀 생각하기도 좀 싫을 정도로 맞아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좀 PT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뭐 직접 손으로 좀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것들 좀 이용해서 준비를 하는 걸까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PT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PPT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전지를 사용하는 곳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라든지 이런 발표 보조 자료들을 네, 사용하는 네. 경우가 있고 발표 자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래서 시각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주제를 주고 오로지. 생각하고 준비한 과정 거친 다음에 그냥 서서 내 의견을 발표하는 거죠. 시각 자료 없이. 그래서 발표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 자료 없이 이야기하는 연습까지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각 자료가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내 뜻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걸 또 준비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장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파면 팔수록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PT가 제일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걸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윤 쌤이 좀 팁을 좀 주시죠. 네, 우선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PT 주제에 대해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조금 다음 시간으로 미뤄두고 주제 네.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단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T 면접 실전 자료 준비 단계에서는요. 크게 4가지 단계로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 20분 좀 알차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주제를 분석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자료를 좀 분석하는 시간으로 좀 쓰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쓰시면 되겠고 뭐 보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내가 내 논거를 세우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준비 단계에서는 실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는 내가 좀 그래도 한번 말이라도 해보고 들어가야 좀 덜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말로 해보는 발표 준비 단계 크게 4가지 단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20-30분 안에 해야 된다는 네. 게 무서운데요. 자, 첫 번째죠. 주제 분석.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주제가 선정이 되고 나면 주제를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제 주제가 딱 발표가 되고 나면 답부터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도대체 뭘 묻고자 나에게 이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캐치를 해 주셔야 답을 세우고 큰 방향성을 설정하시는데 길을 잃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좀 나오고 나면 주제를 분석해서 아, 이거는 나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인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지 직무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지 좀 빠르게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간략하게 답변을 한 문장 정도로 생각을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들을 찾아가는 형태로 시간을 쓰시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면접 주제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로드킬의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오.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나왔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드킬?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이 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답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로드킬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대책 방안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로드킬의 원인과 대책 방안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을 잘 모르겠더라도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은행권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이제 은행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라는 건 그냥 정말 지식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건 그래도 조금 그렇죠. 공부를 쉽지 했던 않을까. 부분일 수도 네네.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직무상에 내가 답할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쉬워하더라고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지식을 평가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주의하시면 좋은 부분이 지식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답변만 하고 나서 굉장히 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답변보다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료 분석입니다. 오늘 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분석을 할 때는 뭐 흔히 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용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네네. 2, 30분 내에 뭐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거나 노트북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업 측에서 분석할 자료를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네. 그래서 자료를 주고 이 자료를 분석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시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 지원자의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혹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안일한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네.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준비를 하실 때는 자료를 좀 분석하는 쪽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뭐 스마트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암담할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리고 또 자료를 또 준다고 하면 그나마 좀 네. 뭐 분량이 좀 많겠지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다음 내용은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윤소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